네, 또 서울 톨게이트 옥상에서 네. 농성 중에 노동자들 또 방송에서 만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대법원에서 요금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다라는 판결이 있어서 네. 또 그때 방송에 했던 힘이 또 느껴지셨는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무튼 TV민생연구소는 이제 130일 넘게 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이슈를 다뤄도 130개, 2개씩 다루는 날도 있으니까 이제 뭐 150개 정도 안팎 이슈를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하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보면 이런 노동 문제, 민생 문제, 서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나 공기업이 제대로 신경을 안 쓴다거나 특히 민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악질적으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을 뭐 탄압하고 뭐 외면한다거나 또 소비자들의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리나 담합을 취한다는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방송을 다뤄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택배 노동자들 이슈도 그 중에 이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이슈도 있었거든요. 우체국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국가공무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있습니다. 에도 우리 우정사업본부 노동조합도 있고 그럴 텐데 예를 들면 그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이탁 택배 노동이라고 있어요. 장업자들 그분들하고 있던 단체 협상도 안 지키고 그런 거 우정사업본부가 뭐 제가 막 항의 방송도 하고 몇 번 쫓아다녔더니 이렇게 방송이 자꾸 나오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더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단체 협약을 다 잘 지키겠다. 그래서 그 우체국 택배 이탁택배 노조 위원장님이 단식농성 3일 만에 이렇게 잘 해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도 전향적으로 결정해 주신 거 고맙게 저희는 뭐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또 굉장히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안타까운 게 서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톨게이트 용어다 보면 요금 수납해 주시는 주로는 이제 이모님들 많이 보셨죠? 여성 노동자들 나이가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평생 요금 수납 업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니 집회니 농성이니 시인이는 단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대부분이. 근데 갑자기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오늘 대법원에서도 정규직 근로자 맞다. 원래 도로공사가 정규직으로 뽑았어야 되는 건데 무슨 파견을 불법 파견한 상태고 자기는 뭐 고용 의무가 없다고 자기가 고용한 게 아니라고 외면했잖아요. 대법원이 아니 이 일은 시킬 대로 다 시키고 소속은 소속대로 싹 지휘했으면서 결국 책임져야 될 부분에선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우리 노동자 아니라고 외면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1심 2심과 같이 원래 도로공사 노동자가 맞다라고 아주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좋은 결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1, 2심과 함께 다시 한번 엄정한 단죄를 하고 특히 항소심에서 이재용을 거의 봐주다시피 했는데 그것들도 다 바로잡은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것처럼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그게 공기업이든 민간 대기업이든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굉장히 좋은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톨게이트 이분들이 지금 톨게이트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한 지 61일이나 됐습니다. 이 지금 이번에 어땠습니까? 막 비바람 불었죠, 태풍 불었죠, 엄청 더웠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무슨 집회나 농성을 자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처음 해보신 분들인 거예요. 노동조합 만들어 처음으로 농성해보고 집회해보고 오죽하면 아주머니들이 시내에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아주머니 이모님들이 대거 톨게이트 옥상에 저기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고 사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더라고요. 캐노피라고 하잖아요. 거기 올라가 계셨죠.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하셨죠. 저기 도로공사 도로공사 사업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1,500명 가까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도로공사 직접 고용에 맞다 판결이 났으니까 빨리 직접 고용해서 그럼 이제 도로공사는 앞으로 하이패스 때문에 무인이 늘어나는데 무인 수납
기가 늘어나는데 1,500명 어떻게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냐 이런 불만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 1,500여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40세나 50세 분들이 많아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 수납원을 안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이 되자마자 이분들이 감소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하이패스가 늘어나는 만큼 새로 안 뽑고 자동 감소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라는 곳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일부는 다른 부서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타 부서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희망 보직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을 도로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원래 그 도로공사 직원 맞았는데 불법 파견을 했던 건 불법 파견으로 이렇게 돌려놨던 거잖아요. 용역회사에다가. 보통 대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죽하면 보수적인 대법원에서까지 도로공사 직원이 맡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와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부도 공기업도 또 법원이나 이런 검경도 정말 노동 존중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이라는 게 일부 노동조합이나 일부 뭐 대기업 노동자들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셨을 때 오히려 노조도 없는 사업장들, 사회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그 일부 근로자들 또는 영세 사업장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동 존중이 진정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조가 있고 대기업의 직원들은 상당한 처우를 잘 받고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이미 처우가 좀 나아졌거나 노동자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최영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조가 없는 우리 공무원 중에도 아직 노조가 없는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지 어떤 공공 분야라든지 직군에서는 제대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하급 경찰관 선생님들이나 하급 군무원 선생님들이나 우리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 119 구조대원들이 노조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직장협회라도 만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직원협회 그것도 못 만들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으면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죽기 살기도 일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제발 안전하게 일하게 달라는데 안 들어줘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직원협회라도 만들겠다는 그것도 못 만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못 만들게 하는 건 야만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삼성도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만 노조가 하는 정책이나 주장이 다 옳다고 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국제법이나 유엔이나 ILO나 우리나라 헌법에 무조건 존중해주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노조가 하는 주장이나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들거나 수용하기 어렵으면 그 정책은 비판하거나 불송하시면 되는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직원인데도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곤란한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자기 회사를 위해서 피땀을 일하는 직원은 자기 회사 직원으로 간주해서 처우 개선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그건 무조건 보장해 주되, 다만 혹시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옥신각신 토론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노동자들을 위한 정말 의미 있는 당부 또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을지로 재개발 현장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그냥 을지로 하면 너가리 골목? 유명하죠. 핫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도시 재생으로 좀 탈바꿈하는 새로운 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룬 이슈가 정말 아까 말한 한 150가지 안팎이갖고 이 방송으로 다 하면 뭐 10시간, 한 20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자주 출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TV를 애청해주신 분들한테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채팅하기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여서 직접 유튜브를 개설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잘하는 행위에 여러분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다뤘던 또 한 서너 번 다른 이슈가 바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인데요. 정말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사회경제 강자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정말 허름한 을지로
역 부근에 네. 뒷골목에 네. 호프집들이 연합해서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 쳤고 핫해져서 힙해졌어요. 예, 히트 쳤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핫하단 말은 많이 아시죠? 요즘 신조어는 힙해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뜨겁고 이슈가 되고 힙지로 아주 그래서 일종의 힙지로가 됐는데 노가리 안주가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창업자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부담 없이 맥주를 드시게 하자. 거기 을지로 일대 공구상 그 다음에 뭐 기계상들, 많죠. 그 다음에 인쇄소들, 그 다음에 인근 전철역에서 일하는 영무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일 끝나고 와서 저렴하게 맛있는 맥주에 노가리 안주 이렇게 시작됐는데 서울 중구회가 굉장히 좋은 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밤에 차들 안 다니는 뒷골목이니까 차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보시면요, 아직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나중에 지금 이게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막 한 500개에서 1000개 탁자에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밤마다 맥주 축제를 여는 겁니다. 맥주 맛도 맛있고요. 노가리는 1,000원인데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소세지 안주 같은 것도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맛도 저렴하니까 맛없겠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맛도 셰프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걸 평가를 받는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핫한 곳이다. 시민 서울시에 가려면 밤도깨비 시장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떴잖아요. 청계천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그것도 진짜 가볼만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일면 시민들이 꼭 필요한 뭐 한강 몽땅 축제, 한강 몽땅 축제도 굉장히 시민한테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이나 서울시나 지자체가 잘하는 정책들, 얼마 전에 경기도나 남양주시가 계곡의 불법 영업 척결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보기도 칭찬받고 막 환영받고 있는 조치, 이런 거 제가 방송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핫하게 된 힙지로도 제가 소개됐고 중소상공인들이나 지자체가 합심하니까 이렇게 명소가 됐다. 다른 나라, 지금 우리나라 오는 외국 관광객들 반드시 들려보는 곳이 됐거든요. 너무 장관이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독일의 옥토버 페스타 뭐 못지않다 해서 을지 페스타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실제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가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장사 중소상공인들이 피땀 흘려서 상권 살려놓고 손님들 엄청 끌어모으니까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려달라거나 나가라 뭐 이런 건데 여기서도 그 원조 가게가 노가리 골목 딱 들어가면 원조 가게 을지 오비 배고프거든요. 벌써 40년 돼 있습니다. 4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노가리 안주를 처음에 100원 시작해서 지금 1,000원 오르긴 했지만 그 이상 손해를 보면서 노가리 안주는 오른 적자예요. 나머지로 겨우 이제 흑자가 되는 건데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지켰고 건물주하고도 이렇게 상생하면서 올려달라는 임대료 거의 다 올려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달라는 이유도 밝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를 지금 100년 가게로 지정을 했거든요. 100년 동안 가야 될 명물 가게다. 지정하면 뭐합니까? 건물주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시민들과 서울시 함께 해야 될 미래를 함께 해야 할 유산이다. 뭐 을지면옥이라든지 이렇게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건물주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그 노가리 골목의 전통과 역사가 깨집니다. 거기를 그렇게 살려놓고 상징이었던 가게를 몰아내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만 해도 안 가고 싶어요. 막 화나고 짜증나고 이 건물주들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너무 재밌게 단골 손님들 위주로 대책이 꾸려져 있어요. 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을지오비 배오프를 자주 가시는 변호사님들, 뭐 시민단체 스태프들, 그 주변의 노동자들, 단골들, 주민들, 문화예술인들이 대책을 꾸려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주축은 보통은 뭐 상인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옛날 그 다음에 인근 상인들이 이렇게 대책을 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축이 거기 단골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 가게의 가치가 높은 거고요. 정말 많은 서민들과 노동자 시민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쉼을 휴식과 영감을 주신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2번 방송을
또 방송을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아요. 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가시- 찍어 오고 저도 직접 가고 안진거리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찍고요. 또 다른 친구들 모임 있을 때도 거기 지켜주고 함께 해주려고 이제 뭐 자주 가죠. 단골이 됐죠. 저도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을지오비 배우분은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는데 또 건너편에는 이제 도프집도 따로 있는데 거기는 또 재개발이 된다 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노가리 골목 한쪽은 건물주가 나를 쫓겨나고 한쪽은 재개발이 돼서 쫓겨나야 되면 어떻게 돼서 그럼 노가리 골목이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백년유산이자 백년가이자 미래유산 이렇게 만 해체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맨날 다른 나라 가면 뭐 100년 된 가게 200년 가게다 맨날 기념사진 찍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왜? 다 건물주들이 내쫓아버리고 재개발해버리고 그러면 정말 사진 찍을 곳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우리의 역사가 없어지는 끔찍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부나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비아냥이 있는데 우리 건물주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분들이 님들 더 올려줄 테니까 제발 함께 장사하게 달라. 평생의 일터인데 어디 우리를 내쫓느냐는 거냐. 노가리 골목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거냐고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노가리 골목을 좀 지켜주십시오. 정말 온 국민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됐는데 그렇게 없애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드리고 우리 이제 TV 민생문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좀 더 도움을 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시위 때는 어디 현장을 가시나요? 아베 규탄 집회, 일본 불매 승리와 아베 규탄 집회도 우리 카메라가 항상 갔었고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날 8.15 대회까지 해서 6번의 아베 규탄 집회, 일본 불매운동 승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제가 현장 취재해서 내보냈고 저도 현장에 가서 참가자들 직접 만나고 시민들 만나는 거 안진거리 간다로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아까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점의 전문가 최백은 교수님, 또 가짜뉴스 팩트체크 전문가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님 이런 분들 나오셨고 정말 방송 잘해주셨고 근데 이 방송만 나가면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아까 40만 명 먹는 분들이 시청률도 올라가고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가 지금 문제입니다. 곧 있으면 도쿄올림픽도 있는데 사실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수를 뭐 100만 톤 넘는 걸 지금 태평양에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불법 방출이죠. 이걸 폭로한 이제 그린피스 한국 지부 우리 캠페이너도 제가 모셔서 방송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일본 불매와 아베 규탄 을 둘러싼 이슈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의 문제점 지금 거기 또 선수들 후쿠시마 음식을 먹이겠대요. 고의적으로 일본 시민들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과거사에 어마어마하고 추악했고 끔찍했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국가가 사회적 책임, 국제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정말 이상한 흉물국가로 변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 시민들이 제발 그거에 대해서 세계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바다에다가 130만 톤이 되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뿌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주변에 8개 현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량이 높으니까 한국이 수입 금지를 했잖아요. 일본이 제소했잖아요. WTO에. WTO에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지금 전 세계 정말 올림픽을 위해서 4년간 피땀 흘렸던 선수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먹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국가로 변질되고 있는데 일본의 뜻 있는 NGO들과 한국 시민들이 연대하고 또 뭐 중국, 대만, 홍콩 이쪽에 또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항의도 하고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지금 감시하고 항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로 핵무기도 당장 뭐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면 다시 과장이 아니라요. 일본의
군국주의를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동아시아가 정말 끔찍한 갈등이나 또는 국지전 분쟁. 예를 들면 독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독도 영토 수호훈련도 했는데 그걸 빌미로 갑자기 도발을 해온다면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위험해지고 있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 불매운동과 아베 규탄 운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설령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건 함께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중도할 것 없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이제 지자체나 공무원들도 많이 이제 일본 제품 사용하셨으니까 사무용품 그거 안 쓰기 캠페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쓰고 있는 걸 폐기하면 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본인이 안 쓰시는 거야 그러시지만은 그러면 앞으로 사는 거 공공조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연수 가는 거 굳이 일본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TV 민생 끝까지 일본 불매운동, 아베 규탄 운동, 그다음 후쿠시마의 문제점들 뭐 후쿠시마 저기 빨리 제대로 복원돼야 될 텐데 지금 체르노빌도 지금 출입금지 구역으로 되고 있거든요. 30년 넘도록 후쿠시마도 그렇게 원상복구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주변에 한국 국민이 가장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해서 감시 견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하고 있는 8월 29일 해피님 여러분 옛날에 한일합방이라고 친일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용어를 썼던 날인데 무슨 합방입니까? 무슨 남녀간에 뭐 사랑해서 우리가 만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합방이라는 거 옛날에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의미로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강도적으로 제국적으로 조선을 없애고 식민지로 만든 건데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는 수십 년간 한일합방이라고 불렀어요. 황당한 거예요. 그게 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불러서 한국식민학교를 국민학교로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부르게 한 놈들 한일합방이라고 규정한 놈들 이 놈들이 다 반민특위를 없애고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그러면서 친일 친미 군부 독재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국민을 탄압하던 놈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연명하면서 말도 안 되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체결해버리고 심지어는 독도를 없애버리자라는 검토까지 김종필이 한 거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황당한 일들. 그러니까 그자들은 경술국치가 아니라 사랑해서 마치 하나 된 것처럼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저도 그것도 모르고 오랫동안 부끄럽게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정말 일제 잔재. 정말 친일 잔재. 저희들 저 스스로 노란한 꼴이 되는데 지금 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경술국치를 경술국치라 부르지 못하고 한일합방으로 불렀던 것이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에서도 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사상을 반영하고 우리들의 의식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언어에서 안 쓸 수 있는 거 안 쓰면 되잖아요. 기스 났단 말 굳이 쓰실 필요 없잖아요. 흠 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본 용어도 있겠죠.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매틱 바이시클을 일본 사람들이 줄여서 부르죠. 오토바이라는데 그걸 굳이 뭐 사이드카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이드카도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사이카라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오토매틱 바이시클로 부릅시다. 이러기에는 이런 건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미 대체어가 있고 이미 우리말이 있는데 또는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또는 일본의 의식 우리한테 강제 주입하기 위해서 만든 말들 어려운 법률 용어도 다 일본 영향을 받았거든요. 민중들은 알아듣지 못한 말들이잖아요. 이런 건 다 한국말로 쉬운 한국말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런 호소도 드려보고 싶고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방송도 이제 했었습니다. 일제 잔재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자. 네, 이렇게 일본 이슈까지 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함께. 아니 뭐 30-40분만 방송하기로 했는데 지금 1부, 2부 지금 거의 60분을 했어요. 아이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주목받고 있는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다룬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소장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보시는 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라디오에
국내 뉴스 공장이 있다면 TBS 라디오 뉴스 공장, TBS TV에는 TV 민생연구소가 있고요. 지금 시청률도 올라가고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구독하기, 좋아요, 채팅, 댓글 달기, 홍보하기 이렇게 5가지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이고 종편은 엄청난 특혜를 이명박 박근혜 때 입었지만 저희는 지금 전혀 그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방송 채널에서의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오로지 입소문으로 또 노동자, 시민, 서민, 청년들 같은 중소상공인 이렇게 사회경제적 약자들 보통의 우리 서민 중산층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 헤쳐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고 공직사회의 어떤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를 감시하려고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TV까지 개설한 건 정말 박수받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TV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채팅하기, 홍보하기 이렇게 5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 의견 드린다면 아까 제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10% 11%게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일하는 분들은 노조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불온하게 생각하는 분도 여전히 많이 계시는데 국제법적으로나 헌법이나 국내법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구이자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하는 주장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시되 노동조합 자체는 언제든지 그 결성의 권리, 활동의 권리는 존중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주겠습니다. 동창회 만들듯이 노동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조기 축구회 만들듯이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동창회나 조기 축구회나 무슨 등산 모임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생각하면서 노동자나 시민들 그 회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만든 노동조합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건 저는 정말 그동안 군부독재 정권 아까 말씀드린 친일 군부독재 친미 군부독재가 만들어 놓은 진짜 잘못된 악습이고 잔재거든요. 그것만큼은 이제 21세기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 존중, 노동조합 존중만큼은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혹시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시는 건 또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저도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이 무례한 게 있다면 좀 무례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호적인 NGO다 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TBS TV, 국가공무원 노조합 TV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한 시민이 한 개의 시민단체나 비정부 기구를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박근혜 이명박식 그런 권력형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TBS TV 민생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진거 소장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소장 속으로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